오늘은 여러분들께 100만원, 1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승장인데도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복리로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거나 유지되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승률이 낮거나 베팅 비중이 잘못됐다. 즉 투자를 10번 했는데 5번 잃고 5번 번다. 승률이 5대5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낮은 승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팅 비중이 잘못됐다. 몰빵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빵 투자를 계속 반복했을 때 반드시 깡통 계좌가 나오는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못 고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평생 나아질 수 없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식 투자할 때 내 자본금, 내 돈에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해야 될까? 이 부분이에요.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을 아실 겁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건 돈의 100%, 즉 2배를 줍니다. 그리고 뒷면이 나와서 여러분이 졌다면 여러분의 자본금에서 60% 손실이 나요. 즉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이기면 200만원이 되고 지면 40만원이 된다는 거죠. 먼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반이죠. 5대5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지속될 때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게임마다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돈을 베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앞면이 나왔습니다. 이겼어요. 번 돈에 100% 수익이 나죠.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또 뒷면이 나와서 졌을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60% 손실이 나서 원금은 40만원이 돼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동전을 던집니다. 200만원이 된 상태에서 또 앞면이 나옵니다. 2배를 벌죠? 원금은 단 2번 만에 400만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졌을 경우 200만원에서 뒷면이 나왔고 60%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 248, 80만원이 남죠? 그리고 이번엔 4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이겼을 경우 원금 2배가 돼서 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졌을 때 4416, 16만원이 되죠. 자, 이렇게 동전 던지기 게임을 몇 판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의 수 중에서 내 최초 원금인 100만원을 하회하는, 즉 원금 손실이 난 경우의 수는 4분의 3이에요. 즉 4분의 3 확률로 원금은 손실이 난다. 보통 복리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죠. 몰빵 투자를 하면서 복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바로 이겁니다. 2배씩 2번만 벌면 원금은 4배가 된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승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손익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10번 반복했을 때 5번 수익 내고 혹은 7번 수익 내고 8번 수익 내고 이런 나만의 결과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벌 때는 얼마를 벌고 잃을 때는 얼마를 잃는다. 이런 손익비의 개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했을 때 가진 모든 돈을 계속 몰빵했을 경우 이런 결과값이 나오죠. 4분의 3 확률로 원금이 까인다. 이 이유는 바로 부의 복리효과, 음의 복리효과 때문입니다. 먼저 앞면이 나왔다. 원금이 2배가 되죠. 뒷면이 나왔다. 60% 손실이니까 원금은 0.4배가 됩니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을 때 기대값은 2 곱하기 0.4, 0.8이 된다는 거예요. 즉 1이 원금일 때 0.8, 20%의 원금 손실이 나는 게임이다. 제 수강생 분들은 아실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을 때 기초 지수가 100, 110 이런 식으로 같은 가격에서 움직일지라도 원금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같은 퍼센티지의 손실률을 맞더라도 원금은 손실이 나게 돼요. 이런 효과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구루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최적의 베팅 비율 뭘까요? 자, 바로 켈리 공식이라는 건데요. 최적의 베팅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내가 파산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이 복리 우상향할 수 있는 최적의 베팅 비율이라는 거죠. 이 베팅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승률과 손익비를 알아야 된다. 아까 그 동전 던지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 즉 승리와 패배의 확률은 50대 50이었죠. 이 공식은 승률 빼기 손익비분의 패율입니다. 승률 그리고 손익비분의 패율. 손익비는 어떻게 구하냐? 벌 때 100% 수익이 나죠. 그리고 잃으면 60% 손실이 났습니다. 60분의 100
자, 이걸 풀어보면 100 나누기 60, 1.66666이에요. 자,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30이 되고 50 빼기 30은 20입니다. 즉, 이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파산을 하지 않고 꾸준히 내 자산을 우상향 시키려면 내가 가진 돈의 20%만 꾸준히 계속 베팅하면 된다. 바로 이 켈리 공식은 내가 도박이나 혹은 주식 투자, 여기서 일정한 승률과 손익비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베팅을 무제한 계속 반복했을 때 절대 파산하지 않고 내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는 적절한 베팅 비율을 말해요. 아까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내가 가진 돈의 20%만 베팅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돈 100만 원이었죠? 여기에 20%면 20만 원입니다. 이 분홍 색깔이 바로 베팅 비율이에요. 그리고 흰 색깔 80은 현금 비중이죠. 자, 그럼 이 20만 원으로 베팅을 해봅니다. 먼저 앞면이 나와서 이겼을 때 20만 원이 2배가 되죠?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40만 원 더하기 80만 원, 원래 갖고 있던 돈이 80이니까 그럼 120만 원이 되죠? 자, 원금은 12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졌을 때 내 원금은 베팅한 비율의 0.4배가 되니까 248, 8만 원이 돼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이 80만 원 있으니까 80만 원 더하기 8만 원 하면 88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다시 베팅을 해봅니다. 동전을 던졌어요. 여기서 앞면이 나옵니다. 이번엔 120만 원의 원금 중에서 또 20%만 베팅하는 거예요. 120만 원의 20%면 24만 원이죠. 자, 24만 원으로 베팅을 했어요. 24만 원이 2배가 되죠? 48만 원이 돼요.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까지 더하면 내 돈은 144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졌을 때 24만 원은 0.4배가 되죠? 9만 6천 원이 돼요.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 96만 원을 더하면 105만 6천 원이 되죠. 자, 그럼 아까 이 졌을 경우에서 또 한번 베팅을 합니다. 88만 원에 20% 베팅을 해볼게요. 17만 6천 원이죠. 자, 이깁니다. 17만 6천 원은 2배가 됩니다. 35만 2천 원이죠. 기존 원금 70만 4천 원 더하면 105만 6천 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졌을 경우가 있겠죠. 베팅한 돈 17만 6천 원에 0.4배가, 그럼 원금은 7만 400원이 남겠죠.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 70만 4천 원을 더합니다. 그럼 원금은 77만 4,400원이 돼요. 자, 아까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처음 원금 100만 원인데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번의 경우의 수 중에서 원금을 잃는 경우의 수는 딱 한 번이다. 나머지는 100만 원을 다 넘죠. 4분의 1 확률로 원금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진 돈을 몰빵했을 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일 때 원금 손실이 났다면 이번에는 이 켈리 공식에 의해서 판돈을 20%로 변경해서 베팅해봤다. 이렇게 했더니 총 4번의 경우의 수 중에서 딱 한 번만 원금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즉 실패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실제 계속 몰빵을 했을 경우 이 돈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깡통 계좌에 가까워지겠죠. 계속 따기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확률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켈리 공식에 의해서 내 가진 돈의 일정 비율만 베팅을 할 경우 손실 확률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즉, 이 형태로 장기 반복 투자를 했을 때 내 시드는 절대 파산하지 않고 무조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금 관리, 자산 관리의 핵심인데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안 하죠. 무조건 몰빵 투자합니다. 그것도 고점에서. 하지만 내가 파산 없이 계속 수익을 내고 파산 없이 계속 베팅하려면 승률이 높거나 손익비가 높아야 된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켈리의 공식은 베팅 비율을 구할 때 승률이 높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작거나 그래야만 베팅 비율이 올라가겠죠. 내가 투자할 때마다 수익 나는 횟수가 높다, 경우의 수가 높다, 또는 손익비.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투자할 때마다 잃을 때는 마이너스 5%를 잃는다. 대신에 벌 때는 30% 수익이 난다. 이랬을 때는 손익비는 30 나누기 5, 6입니다. 즉 이게 낮아지려면 분모인 손익비가 높아야겠죠. 즉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잃는 사람이 베팅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혹은 승률이 높은 사람이 베팅 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켈리 공식을 저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승률은 약 60에서 80% 정도예요. 평균적으로는 약 70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에게 적합한 베팅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승률은 70%죠. 패율은 30%입니다. 당연히 100에서 70 빼니까 승률 빼니까 패율은 30%가 되겠죠. 또 한 예로
승률이 나는 60%다 라고 했을 때 폐율은 40%가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 승률 70% 그리고 폐율은 100 빼기 70 하니까 30%. 저의 손익비, 저는 가급적 맥점 부근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잃을 때는 손절률이 5%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벌 때는 약 50%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갖고 투자한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 건별로 종목별로 상황별로 다 다르겠죠. 하지만 계산을 위해서 대략 이렇게 잡고 계산을 해봅니다. 5분의 50 얼마죠? 10입니다. 저의 손익비는 10이다. 자, 50 나누기 5 손익비는 10 그리고 폐율 30 나누기 10은 3입니다. 그러면 승률 70 빼기 3이 되겠죠. 70 빼기 3은 67. 즉 승률이 70%인 저도 제가 가진 판돈, 제가 가진 시드머니에 투자할 때는 67% 정도로 베팅을 해야 시드가 우상향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승률이 70%가 안 되거나 혹은 손익비가 낮은 경우 여러분이 가진 현금을 67%보다 더 낮게 비중 베팅해야지만 파산 없이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자, 처음에 제가 화두를 던졌죠. 여러분이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공부와 실력, 경험이 부족해서 승률이 낮다. 그리고 무조건 몰빵 투자를 반복하는 비중 베팅을 하고 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좋지 않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깡통 계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투자 횟수가 100번, 1000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식으로 평생 돈을 못 번다. 주식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승률을 높인다. 그리고 손익비를 높여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몰빵 투자를 하더라도 파산으로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맥점 부근에서 투자하면서 맥점을 깰 때는 바로 손절, 그리고 올라갈 때는 긴 수익을 먹는 이런 형태의 투자를 좋아하는데 수익은 길고 손실은 짧기 때문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어차피 손절 짧게 할 거니까 몰빵 베팅 하자 이런 거죠. 하지만 실제 이런 형태로 현금 비중을 가져간 이후로는 안정성이 크게 올라가고 오히려 가진 현금을 통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금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간다. 실전에서는 켈리 공식으로 무조건 남은 현금을 갖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가 매수에 사용한다면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손실만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코로나 때도 코로나 상승장에서 크게 벌다가 다 뱉어내죠. 왜냐면 이런 데서 비중 베팅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크게 벌다가도 한번 크게 손실이 나면 가진 돈의 대부분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계좌가 절대 늘어나질 않는다. 자, 실제 저의 투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투자했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이런 형태, 제가 이평선이 수렴하고 파동상 그 다음 3파동이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던 그 자리, 거래량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뽑히는 저항을 뚫는 이 시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매수하는 시점, 손절 자리를 미리 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였죠? 여기 깨면 이탈하면 손절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했다. 그리고 실제 긴 수익을 봤는데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죠. 손익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투자를 반복했을 때 승률이 높다면 자산은 우상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내 판돈의 67% 정도로 베팅하는 게 안전하고 갑자기 내 계좌가 이렇게 확 꺾일 일이 없다. 이렇게 승률과 손익비가 높은 투자,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비중 베팅을 높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비록 이렇게 손익비 높은 자리에 베팅을 하더라도 나의 승률이 낮다면, 손실 보는 횟수가 많다면 이런 투자를 반복할 때 몰빵했을 때는 반드시 파산한다. 하물며 일반 대중들의 투자는 어떻죠? 자, 이런 자리, 굉장히 높은 구간들에서 고점 몰빵 매수가 들어갑니다. 손익비는 형편이 없죠. 기준과 근거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자리도 없고 그냥 따라 산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실제 고점까지의 수익의 범위, 손절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자리, 손익비는 형편없이 낮다. 승률도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데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는 몰빵 매수를 진행한다. 고점에서. 이게 일반 대중들의 투자고, 이걸 반복했을 때는 반드시 100% 확률로 파산한다는 거예요. 물론 파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내 투자의 횟수가 충분치 않다면 파산까지 가는 그 시간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가 반복되면 반드시 100% 확률로 파산한다. 손익비 최악, 낮은 승률, 몰빵 매수, 파산의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너무 많다. 자, 실제 제 영상에서 제가 저의 관점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가나 유튜버들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을 때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거는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즉, 똑같은 영상을 봤을 때 해당 전문가나 유튜버가 말하는 그 진의, 의도,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게다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 혹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봤을 때 거기 달린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영상을 다 봤을 때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과 댓글에서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지어 영상은 전혀 보지 않고 썸네일이나 제목만 보고 와서 댓글만 달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의도 전달이 잘못되는데 똑같이 따라한다고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높은 비중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저점권이에요. 하지만 대중들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올라간 고점에서 몰빵한다. 자, S&P 500 2022년 10월달이 최저점이었는데 비중을 크게 해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물론 저는 증시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이고, 비중은 상승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비중은 줄이는 거다. 그리고 하락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비중은 늘리는 거다. 근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몰빵, 레버리지 두세 배, 풀대출, 그리고 못 버텨서 반대 매매, 손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서 상승 관점을 말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진짜 오르네? 따라 사죠. 여기서 손절.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비중 매팅, 손절. 정작 높은 비중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고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몰빵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손실률에도 손실금은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항상 맥점을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맥점이 깨지면 저는 손절을 해요. 무조건 칼손절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 산 분이 계시다고 가정했을 때 맥점이라고 말씀드려도 맥점이 깨졌을 때 손절 절대 안 하죠. 본인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손절이 없어요. 저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자리마다 혹은 매일매일 혹은 1시간 단위로 증시가 급변을 했을 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라 대응해드리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매매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없으면 제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제 영상을 참고만 하셔라. 제가 어떤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지 참고하시고 결국 본인의 기준, 본인의 공부, 본인의 원칙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 공부하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드리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 혹은 리딩방 이런 걸로 투자했을 때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 기존에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고점에서 더 많은 비중을 베팅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처럼 몰빵 베팅을 계속 고점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익률도 안 좋은데 손익비가 망가지고, 이런 데서 조금 수익을 냈지만 이런 데서 몰빵 베팅해서 돈 다 잃는다. 그리고 반대 매매 혹은 손절이 여기서 나간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 인생도 바뀌지 않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내 승률과 손익비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승률 10번 투자했을 때 내가 몇 번 수익이 나느냐, 5번 수익이 나느냐, 6번 수익이 나느냐, 이런 형태로 승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손익비 한번 투자할 때 손실 날 땐 보통 몇 퍼센트 손실이 나고 수익 볼 땐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느냐, 그 손익비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비중 베팅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아마 저보다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승률이 90%로 올라간다. 그럼 90 빼기 3이니까 87이 됩니다. 심지어 승률이 90%나 될 경우라도 내 현금을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한 번 수익 나고 한 번 손실 난다. 즉 아까 동전 던지기처럼 승률이 50%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 게다가 손익비 또한 최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50%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월가의 그룹, 복리 수익을 이렇게 냈죠. 자산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버핏은 항상 현금이 너무나도 풍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살 돈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정작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낮고 너무 싸고 정작 사고 싶은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건 현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싸진 기업들을 풀베팅 인수하죠. 그리고 5년 10년 뒤에 가치가 너무나도 올라가면 또는 매수 근거가 훼손됐다고 판단이 되면 높은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작년, 올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2024년 올해는 강세장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나오는 조정을 포함해서 올해 있을 모든 조정은 다 매수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과 뚜렷한 투자 주관, 원칙이 없으면 100% 흔들리죠.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이 관점은 저의 관점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내 근거가 없이 저나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경우에는 이런 조정이 나올 때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리죠. 그리고 욕합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죠. 결국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더라도 본인이 아니라면 돈을 벌지 못해요. 본인 스스로의 공부와 주관이 아니면 결과는 좋지 않다. 오늘 영상이 약간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반복해서 보시고요. 나의 적정한 비중 베팅은 얼마인지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적절한 비중은 얼마인지, 승률, 손익비, 그리고 나의 적절한 비중 베팅 계산해서 댓글로 한번 꼭 달아봐 주시기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